안녕하세요, 강혜택입니다. 이번 주 13일부터 미국에서 뉴욕 오토쇼가 열려요. 여기에 뭐 현대, 기아, 그리고 뭐 제네시스, 뭐 다 신차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나씩 내놓을 예정인데, 이 미디어오토는 요거를 가장 확실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은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이제 포기했고요. 그래서 저 대신 미국 특파원을 뉴욕 오토쇼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요 소식도 요 미국 특파원이 요 예습 겸 해가지고 이렇게 뉴욕 오토쇼에 나올 차들 요런 거 추려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를 기본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 오토. 참고로 뉴욕 오토쇼는 미국의 메이저 모토쇼는 아니죠. 대표 모토쇼는 이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오토쇼예요. 두 번째로는 LA 오토쇼 정도를 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뉴욕 오토쇼 정도. 뭐 그 밑에 뭐 치카고 오토쇼도 있고 막 이래요. 뉴욕에는 아무래도 이제 잘 사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가티라든지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고가의 이런 수입차들 많이 나오는 걸로 뉴욕 오토쇼가 조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패션의 도시잖아요. 예, 패션쇼와 함께 열리는 모토쇼 뭐 이런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하여튼 뉴욕이 패션 도시 뭐 이런 거라서 유행이 막 뜨고 막 요런 것 때문에 이 신규 브랜드 이렇게 딱 런칭하고 막 요런 분위기 좋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뉴욕 오토쇼에서만 세계 최초로 뭔가를 계속 연거푸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2016년도에 제네시스 뉴욕 컨셉트, 요게 제네시스 G70의 베이스가 된 차고요. 1년 뒤인 2017년도에는 GV80 컨셉트카, 요거를 이제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로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에센시아 컨셉트, 그리고 2019년도에는 민트 컨셉트카, 뭐 이런 것들을 줄져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근데 2020년도랑 2021년도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오토쇼가 안 열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3년 만에 뉴욕 오토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도 뭐 2022년 요 뉴욕 오토쇼에 뭔가 좀 내놓는가 했더니 딱히 뭐가 없더라고요. 예, 심지어 부스도 제네시스 부스는 따로 없어요. 이 부스 계획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현대자동차 부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예, 현대자동차 부스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예, 입구 쪽에 아주 조그맣게 현대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중에 이제 작은 것에 제네시스를 조그맣게 꾸며서 뭐 올릴 건지, 뭐 요런 얘기가 좀 돌고는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뉴욕 오토쇼에서 제네시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제네시스 X 컨셉트카, 요거는 뭐 공개된 지 꽤 됐잖아요. 요 X 컨셉트카를 기본으로 개념을 조금 확장시킨 뭔가가 좀 나올 거다, 요런 소문이 있긴 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 외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완전 신차까지는 아니지만 팰리세이드, 요 팰리세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이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기아에는 또 팰리세이드랑 동급 요 텔루라이드가 또 있잖아요. 요 텔루라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도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팰리세이드는 2018년 말에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됐어요. 그리고 텔루라이드도 이제 몇 달 뒤 2019년도 1월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데뷔했어요. 이 두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인기리에 팔리고 있었고, 지금 나오지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 변경할 때가 되긴 했죠.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나 다 미국 시장 겨냥해서 만든 5m짜리 대형 SUV잖아요. 특히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만 만들어서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안 들어와요. 뉴욕 오토쇼 3년 만에 열린다, 뭐 요런 기사에 이제 메인 사진을 요 팰리세이드, 뭐 텔루라이드, 요 부분 변경, 티저 이미지, 요거를 쓴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들도 뭐 이렇게 뭐 기사 쓰면은 메인 사진 이거는 뭔가 대표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 현대기아, 뭐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요 티저 이미지를 막 메인으로. 이게 부분 변경인데 뉴욕 오토쇼의 대표인가? 현대기아가 막 미국 내 네임밸류가 막 빡 올라갔구나. 야, 이 뉴욕 오토쇼에서 빅샷이 텔루라이드 부분 변경?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이야? 와, 뭐 이러면서 이제 국뽕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기사를 막 찾아봐도 뉴욕 오토쇼에 나올 거다라고 한 차가 딱히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팰리세이드랑 텔루라이드 부분 변경 요거밖에 쓴 사진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 딴 차들이 없어요. 일단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벤츠, BMW, 아우디 이 독삼사가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뉴욕 오토쇼에는 더 이상 안 나가겠다라고 딱 못 받기도 했거든요. 올해 부스 배치도를 봐도 정말로 이 벤츠, BMW, 아우디 진짜 없어요. 독일 회사는 폭스바겐 정도, 그리고 포르쉐는 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럭셔리카 뭐 이런 거 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스 배치를 보니까 현대 부스가 가장 좀 큼직해 보이지 않아요? 쉐보레, 토요타, 뭐 요 현대 요게 이제 가장 대규모로 참가하는 것 같은데, 부스 면적으로만 보면 알파로메오, 피아트, 뭐 지프, 크라이슬러 이런 거 다 합쳐져 있는 스텔란티스보다도 현대 부스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저 입구 쪽에, 이렇게 입구 쪽에 제일 잘 보이는데 현대자동차 부스가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게 제네시스인 것 같아요, 이게. 띠릭띠릭.
여튼 이번 뉴욕 오토쇼에 이제 독삼사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모토쇼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 최초 공개 월드 프리미어 이게 진짜 한 대도 없나? 그러니까 계속 찾아봤어요. 한 대도 없을 리가 없는데 이게 그래도 뉴욕 오토쇼인데 이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완전 세계 최초 공개 이거 정말 없는지 계속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기아 니로 요거 완전 세계 최초 공개였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터쇼거든요. 이 뉴욕 오토쇼가. 예, 명성이 있는데 이게 정말 월드 프리미어 한 대도 없나 해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딱 한 대 찾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가 있는 데우스라는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예요. 이 부스 배치도를 보면은 현대자동차 부스 바로 앞에 요 링컨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데우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데우스 옆에는 인디 EV라는 요 부스 있죠. 인디 EV. 인디 EV는 알죠? 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참가했다가 바로 빠진 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 미국 IT 회사가 투자하고 뭐 한국 기술도 다량 들어가 있고 뭐 요런 회사, 인디 EV. 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요거 인디 EV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데우스 이 하이퍼카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 요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첫 차를 이렇게 선보이는 겁니다. 차 이름이 BN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VAYANNE BN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게 본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이 차가 이탈리아의 이제 이탈 디자인. 예, 우리나라 차도 많이 디자인 해줘. 이런 이탈 디자인 알잖아요, 다. 여기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윌리엄즈 레이싱 팀. 요즘에 윌리엄즈 좀 성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윌리엄즈 레이싱 팀에서 테크니컬 한 거를 이제 서포트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도 이제 이탈 디자인에서 수제작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탈 디자인이 원래 이제 디자인도 하지만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요 프로토타입 만들듯이 한 대 한 대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데우스 BN 요 차의 경쟁차는 리막 네베라예요. 리막 네베라. 시속 100km까지 1초대 나오는 1.9초 만에 시속 100km 되는 리막 네베라. 뭐 전기차의 거의 최고봉이라 그러잖아요. 자그마치 1900마력이나 되는 전기 하이퍼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요 리막 네베라. 요 차를 경쟁 모델로 삼고 있는 장난 아닌 차일 것 같아요. 요 데우스 BN 요 차도 이제 1500마력 정도는 된다고 하고 요 짧은 티저 영상을 보면은 생긴 것도 대략 이제 리막 네베라랑 좀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리막 네베라가 이제 25억 정도가 하는데 요 가격을 비롯해서 이 차의 모든 것들은 아직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오토쇼 프레스데이 첫날 요 13일에 2시에 요걸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4일 그러니까 14일 새벽 3시 정도 되네. 그러니까 아마 이 데우스 비엔 요 차 소식은 아마 14일이나 15일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명색이 미국 모토쇼인데 이 미국 B3, GM 포드 크라이슬러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 미국 기사들 또 막 찾았더니 딱 한 대 나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포드 GT 요게 홀맨 무디 헤리티지 에디션 요거가 나온다는 건데 이건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포드 GT 스포츠카 요거에 이제 리버리를 경주차 헤리티지로 막 해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화 포드 페라리 보셨죠? 예, 요 맨 마지막 장면 보면 이제 1966년 르망 24시 경기에서 포드가 1등 2등, 3등 요거 다 하잖아요. 이 세 대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캐롤 쉘비 팀의 이제 캔 마일즈가 말도 안 되게 막 1등 하고 있었는데 이 포드 마케팅 담당자가 뭐 이 사람이 와가지고 회장님도 보시는데 좀 좋은 그림으로 너네만 너무 1등 하지 말고 세 대가 좀 나란히 1등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어차피 1등, 2등, 3등이잖아. 조금만 스피드 좀 늦춰가지고 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오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그림 좋게 이제 포드 세대가 나란히 세대가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검은색 이 포드 GT40 요거 브루스 맥라렌이 이제 몰고 들어왔던 거고요. 하늘색 리버리로 된 게 여기 캔 마일즈가 모는 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으로 들어온 차가 여기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는 차 있잖아요. 요게 이제 홀맨 무디의 이제 GT40이에요. 요 금색 리버리를 그대로 입힌 포드 GT 요거를 이제 뉴욕 오토쇼 무대에 이제 올려서 1966년의 영광을 55년 만에 되살려서 이제 한정판으로 판다는 뭐 요런 건데 근데 뭐 딱 보면 이게 또 의문 생기잖아. 야, 왜 하필이면 3등 한 이 홀맨 무디를 하냐. 1등 했던 뭐 브루스 맥라렌도 있고 이 영화 주인공이었던 캐롤 쉘비 뭐 하늘색 이것도 멋있는데 왜 하필이면 3등 한 홀맨 무디 요거를 왜 이제 헤리티지로 되살리느냐. 요런 의문이 들어서 막 찾아봤더니 요 홀맨 무디가 아직도 이 GT40을 이 리스토어 리빌드를 해가지고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맥라렌이나 요 캐롤 쉘비도 훌륭하지만 이 홀맨 무디는 이 포드의 이제 자랑스러운 모터스포츠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포드 GT40에 대해서 가장 진심인 레이싱 팀이다. 그래서 이제 홀맨 무디의 리버리를 뭐 포드 GT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걸 한정판으로 뭐 팔게 된다. 뭐 요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폭스바겐 ID 버즈 요것도 이제 뉴욕 오토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우리가 이제 ID 버즈 전기 미니밴 요거 신차 공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당시에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이렇게 이제 취재 기자들 몇 팀 불러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뉴욕 오토쇼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예요. 지난달에 독일에서 이 ID 버즈 공개됐을 때는 요 4.7m짜리 노멀 휠베이스 모델만 이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이 미국 등지에서 파는 차는 이제 휠베이스를 늘려서 거의 5m 정도가 되게 좀 큼직하게 만들어서 3열 시트 넣어서 6인승, 7인승 이렇게 해서 좀 고급 미니밴으로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만 했었잖아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롱휠 베이스 모델. ID 버즈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 뉴욕 오토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스 배치도 보면요, 스바루 요 옆에 코베라라는 부스가 있잖아요. 예, 코베아 뭐 이런 거 캠핑 이런 거 아니고 코베라. 이 코브라도 아니고 코베라예요. 이 코브라는 COBRA잖아요. 근데 이 B 뒤에 E를 넣어. B 뒤에 E를 넣으면은 코베라가 되잖아요. 이게 코브라를 전기차로 등갑시킨 차예요. 예, 코브라. 그래서 코브라 사이에 E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코베라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 이름은 기발해. 이 코브라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카. 요거 뭐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이 원래는 이제 영국의 경주차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롤 쉘비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V8 엔진을 넣어서 만들 생각 없느냐 해가지고 이제 코브라 이게 돼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 순수 스포츠카 뭐 이런 게 됐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미국 내에서 너무 네임밸류가 높다 보니까 코브라의 레플리카가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고 있었죠. 예? 모해내게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다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도 막 시승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어요. 해서 요 코브라 요거의 이제 전기차 버전이 코베라. 요게 이제 뉴욕 오토쇼에 나온다는 건데 코브라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머슬카 V8 머슬카 요거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소리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막 휘발유 냄새 막 뿌려가면서 하는 진짜 무식한 그 내연기관 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기 소리만 나는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둔갑시킨 건데 파워가 만만치 않습니다. 60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에 특이하게 이렇게 5단 수동 변속기가 달려 있어. 전기차에 5단 변속기가 만들다만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요걸로 시속 100km까지 2.7초 만에 이게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에 5단 수동 변속기라 이게 요 느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상상이 안 돼. 뭐 변속기 막 깨질 것 같아 막. 요 코베라 부스 뒤에 이제 사라토가 자동차 박물관 부스가 이렇게 큼직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옛날 전기차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옛날 전기차. 전기차 하면은 대부분 이제 최신의 문물처럼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전기차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내연기관 차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칼 벤츠가 뭐 최초의 내연기관차 만들어서 뭐 어디를 가고 뭐 요런 거 하기 전에 전기차가 먼저 막 이렇게 도로에 다니고 있었어요. 마차만 다니던 시절에 아주 큼직한 이 증기기관차, 증기차죠, 증기차. 요게 아주 가끔 보이던 시절에 이제 전기차가 나왔고 이 전기차가 금세 요 대세가 됐습니다. 요게 1890년도 요때 얘기예요. 그리고 1900년도를 넘어가면서 전기차가 많이 확산이 됐죠. 마차나 뭐 증기차나 뭐 이런 것들은 시동 걸기도 귀찮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말도 막 먹이 줘야 되고 막 똥도 치워야 되고 막 뭐 이런데 이 전기차는 깔끔하게 이렇게 나갔거든요. 하인들이 충전만 해놓으면은 귀족들이 그냥 딱 스위치만 넣고서는 쭉 가면 되는 게 이제 전기차였잖아요. 그래서 직접 운전하는 귀족들이나 이제 귀족 부인들이 요 전기차를 많이 샀다고 해요. 그리고 1910년 뉴욕에는 마차 택시 회사가 이제 마차를 다 처분하고 전기차로 싹 바꿔서 이제 전기차 택시 회사 이런 걸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택시 회사보다도 전기차 택시 회사가 더 먼저였던 거예요. 이렇게 운송수단의 대세가 될 것 같은 전기차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게 요 주행거리가 이렇게 턱없이 짧았기 때문이거든요. 1910년, 20년, 30년 요때부터 이제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긴 도로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제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멀리 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멀리 못 가죠. 전기 배터리 다 달면 그냥 멈춰버리거든. 그래서 전기차는 요 마을 안에서밖에 못 탔어요. 하지만 내연기관차는 요 시동 거는 거는 조금 까다롭고 막 이러지만 휘발유만 많으면은 그냥 멀리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유를 뒤에 드럼통에다 싣고서는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까지 털털털털 거리면서 갔던 게 내연기관차고요. 이렇게 되면서 내연기관차가 이 전기차를 누르고 이 100년 넘게 이 운송수단의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다시 이제 배터리도 좀 저렴해지고 배터리도 커지고 내연기관만큼 또 멀리 가고 훨씬 더 빨리 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차들 외에도 뭐 토요타나 닛산, 스바루 등에서도 이제 최근에 발표한 전기차들도 다량 전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드 F150 라이트닝, F150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쉐보레 실버라도 EV, 요런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의 전기차 버전. 요거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 많거든요. 요 전기 픽업 트럭이 대중들에게 제대로 선보이는 최초의 자리가 아마 뉴욕 오토쇼가 처음일 것 같아요. 우리는 뉴욕 오토쇼에 미국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전해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아마도 이번 주 14일이랑 15일 요때는 이제 뉴욕 오토쇼 얘기를 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욕 오토쇼 요거 놓치지 말고 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